한국이요. 한국의 주장을 일본 학생에게 가르치겠다고요? 제정신입니까? 일본의 한 명문학교에서 역사적 사실을 두고 교사들이 날카롭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역사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일 감정을 주입하려는 겁니까? 우리 학교에 당신 같은 교사는 필요 없습니다. 당장 짐 싸세요. 도대체 이 학교에서 교사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역사의 왜곡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고자 발벗고 나선 한 교사의 사연을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10년째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다나카 히로미입니다. 저는 역사를 정말 좋아했고 제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역사를 가르친다는 것은 곧 나라의 정체성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일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저처럼 혼란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신주쿠 세이메이 고등학교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사립고입니다. 학교 건물은 오래된 서양식 건축물로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일본의 엘리트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전통적인 역사 교육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본의 긍정적인 역사를 강조하고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저 역시 대학에서 역사 교육을 전공했고 졸업 후 이곳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일본이 억울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며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조선병합은 당시 국제정세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는 논란이 있지만 강제성이 입증된 바 없다. 일본은 이미 충분히 사죄했으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 교과서의 내용이 틀릴 것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그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언제나처럼 교실에서 역사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태평양 전쟁과 일본의 역할이었고 저는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것은 당시 국제정세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으로 논란이 많지만 강제성이 명확히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일본 정부도 공식적으로 사죄했으니 더 이상 문제 삼을 필요는 없겠죠. 그때였습니다. 선생님, 교실 뒤편에서 손을 든 학생이 있었습니다. 후지사와 나오키였습니다. 나오키는 평소에도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고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무엇을 질문할지 기대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나오키가 던진 질문이 저를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외국에서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강제징용을 했다고 하던데요.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오키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외국 역사학자의 논문이 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조선에서 조직적으로 노동력을 강제 동원했다. 징용된 조선인들은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으며 상당수가 목숨을 잃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로서 냉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강제징용은 강제성이 입증된 적이 없단다. 일본 정부도 이미 사죄했고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더 이상 문제 삼을 필요는 없겠지. 그러나 나오키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미국과 유럽의 역사학자들은 다르게 말해요. 여기 보시면 일본군이 직접 강제 동원을 명령했다는 문서가 발견됐다고 나와 있어요. 친구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또 다른 학생, 나카무라 리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유튜브에서 본 적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랑 우리가 배우는 역사랑 너무 다르던데 왜 그런 걸까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일본이 가르쳐온 역사와
외국에서 바라보는 역사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각국의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단다. 일본은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은 한국의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니 말이야. 그러나 나오키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하나잖아요. 어느 한쪽이 틀렸다는 거 아닐까요? 그 말에 저는 망치로 한 대 맞은 듯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교과서가 틀렸다고? 아니, 그럴 리가 없지. 일본 정부가 승인한 교재인데 어떻게 틀릴 수 있겠어? 하지만 나오키가 보여준 논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외국 역사학자들은 어떤 연구를 하고 있길래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 결국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외국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저는 구글 검색창에 영어로 태평양 전쟁 시기의 일본 강제 노동이라고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논문과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된 일본군 기밀 문서, 유럽 학자들이 분석한 강제징용의 실태, 한국과 중국 피해자들의 증언 영상. 저는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논문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일본군이 직접 강제 동원을 명령했다는 공식 문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다는 증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고 뭐가 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틀린 역사를 가르쳐온 걸까? 단순 호기심에 노트북을 켰지만 엄청난 진실 게임에 말려든 것처럼 긴장돼서 당분간 아무 일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겨우 정신을 차리고 차근차근 다시 생각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자료들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역사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저는 홀린 듯 책꽂이에서 학교 교과서를 죄다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안부는 전시에 자발적으로 모집된 여성들이었다. 그러나 방금 읽은 외국 논문에서는 정반대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944년 일본군 내부 문서, 조선에서 16세 이상 남성을 강제 동원할 것, 미군 정보 보고서, 일본군이 위안소 운영 비용을 여성들에게 전가했다. 징용 노동자 임금 기록 없음, 강제 노동자들은 대가 없이 착취당했다. 저는 한 문장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자료들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배운 역사 교육은 무엇이었다는 걸까요? 극심한 혼란스러움과 충격에 속이 메스껍기까지 했습니다.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전혀 다른 사실들이 외국 문헌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조작된 것일까요? 저는 더욱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신주쿠 세이메이 고등학교의 자랑 중 하나로 방대한 역사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역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들도 정리되어 있었기에 저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공식 기록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제징용은 있었으나 노동자들은 합법적인 계약을 맺고 일했다. 위안부 문제는 전후 한국 정부와 협상하여 해결되었다. 그 내용은 제가 가르쳐온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째서 외국의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왜 일본 교과서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 걸까요? 저는 외국 연구자들이 인용한 자료들과 일본 정부가 발표한 기록들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해제된 기밀문서에 대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군이 확보한 일본군 기록, 전범 재판 당시 제출된 일본 정부의 내부 보고서.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고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천 개의 문서가 검색되었고 저는 하나하나 제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문서 하나를 발견하고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군 내부 보고서. 노동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적 수단을 사용할 것. 반항하는 자는 군사적 조치로 대응한다. 위안소 운영 관련 문서. 위안소 내 규율을 어긴 여성에게 벌칙을 부과한다. 위안부 모집 시 연령 확인 불필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일본이 지금까지 부인해온 것과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배운 역사는 도대체 뭐였던 거지?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건 대체 뭐였던 걸까? 고작 12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일본의 역사 교육을 철저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는 일본군이 직접 작성한 공식 문서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거짓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을 손으로 짚고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이제 인터넷에서만 자료를 찾을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을 방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직접 한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죠. 이 결심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교무실에서 조용히 한국행 출장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공식적인 명분이 있어야 했기에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매년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주로 미국이나 유럽이 선택되었고 한국은 거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나카 선생, 지금 뭐 하세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역사 교과부장이자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이노우에 타쿠야 선생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수학여행 관련해서 자료를 좀 찾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 계획인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노우에 선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국? 네.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사적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다나카 선생, 일본 학생들에게 반일 감정을 주입하려는 겁니까?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노우에 선생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뭐요? 일본 역사 교사가 한국의 주장을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그런 교육이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역사적 사실을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접해야 합니다. 사실, 이노우에 선생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다나카 선생은 지금 우리가 가르쳐온 역사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노우에 선생은 모르고 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지만 외면하는 걸지도 모른다. 수학여행을 한국으로 가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이노우에 선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 설명회를 열겠습니다. 이노우에 선생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저는 한국행을 반드시 성사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반일 감정을 심어주려는 건가요?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 중 상당수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단단히 쥐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의실 안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수학여행은 단순한 견학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다양한 역사적 시각을 접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배운 역사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는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학부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선생님, 그런 말은 이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은 반일 감정이 강한 나라잖아요. 아이들이 가서 괜한 불편한 일을 겪는다면 누가 책임지실 건가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박물관과 교육기관에서는 외국 학생들을 환영하며 우리는 교육적인 목적의 방문으로 충분히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나면 막연한 편견이 아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때
후지사와 나오키의 어머니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이가 다양한 시각을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맞다면 다른 시각을 보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교육 아닐까요?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넘게 논의가 이어진 끝에 전체 학부모의 60%가 한국 방문을 승인했습니다. 보수적인 역사 교과부장 이노우에 타쿠야 선생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학교 측에서도 교육적 의미를 고려해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주 후 수학여행 날짜가 되었고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학생들은 들떠서 저마다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해.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땅을 직접 밟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한국에 왔고 진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학여행을 앞두고 학생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왜 굳이 한국에 가야 하느냐 하고 의문을 품던 아이들도 있었고, 일부 학생들은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 한국행을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역사를 직접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번 수학여행이 학생들의 역사 인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버스가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도시의 모습,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창밖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줄 몰랐어.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수학여행 일정을 시작했고 첫날은 서대문형무소에 방문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 도착한 뒤 마냥 신이 났던 학생들은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서대문형무소에 들어서자마자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기가 감옥이었다고요? 높은 붉은 벽돌로 둘러싸인 건물, 차가운 감방, 그리고 철창. 우리는 가이드를 따라 내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싸웠던 유관순 열사가 수감되었던 감방입니다. 저는 학생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벽에 새겨진 글귀를 보자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카무라 리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16살 소녀가 한 말이에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의 얼굴에는 깊은 충격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야마모토 신지는 전시된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건 일본 교과서에 전혀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는 이런 사실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을 학생들의 입에서 직접 듣게 되니 무언가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강제징용 기록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곳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로 끌려와 일했던 곳입니다. 강사님이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시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이 기록된 사진과 문서가 있습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고 일부는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전시된 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후지사와 나오키가 한 문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써 있어요. 일본 본토로 강제 이송된 조선인 노동자 평균 사망률 30% 이상. 학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료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증언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없었고 저항하면 폭행당했습니다. 임금을 받기는커녕 죽을 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야마모토 신지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건 다 거짓이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이 수학여행이 학생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기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수학여행 일정이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가 나리타 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우리는 한국에 도착했고 학생들은 처음으로 일본에서 배운 역사와 전혀 다른 사실들과 마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지만 과연 학생들은 이전과 같은 마음일까 생각했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는 동안 학생들은 저마다 생각이 많아진 듯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날 때만 해도 한국 음식이 기대된다. 아이돌을 실제로 볼 수 있을까? 같은 가벼운 이야기들이 지금은 마치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버스가 학교로 향하는 동안 후지사와 나오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대학 가면 한국사를 전공하고 싶어요. 저는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야마모토 신지와 나카무라 리에도 그의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번 여행에서 알게 된 것들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요. 일본에서 배운 것과 한국에서 본 것들이 너무 달라서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여행을 다녀온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여행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수적인 학부모들 일부가 거세게 반발하며 학교에 항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반일 사상을 주입한 것이냐? 왜 일본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것을 가르쳤느냐? 저는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다나카 선생, 이번 수학여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책상 건너편에는 이노우에 타쿠야 교과부장이 앉아 있었고 그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이런 논란에 휘말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여행에서 중요한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반일 감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역사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교육은 특정한 시각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노우에 교사는 단호했습니다. 다나카 선생의 교육 방식이 학교의 전통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교직원 회의에서 선생님을 규슈 외곽 지역으로 전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1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 하나로 인해 저는 불온한 교사로 낙인 찍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교무실에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고개를 돌리자 학생들이 교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오키, 리에, 신지 그리고 다른 학생들까지. 그들은 작은 노트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우리들의 기록이에요. 한국에서 본 것들, 느낀 것들을 글로 남겼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진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이걸 꼭 간직해 주세요. 저는 조용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학생들의 글씨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에 가기 전까지 강제징용이 단순한 노동 이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본 기록들은 너무 달랐다. 그들이 강제로 끌려가고 임금도 받지 못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본 유관순 열사의 기록을 잊을 수 없다. 그 어린 나이에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감옥에서 죽다니 일본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왜 우리 교과서에서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까? 처음에는 선생님이 왜 이런 여행을 추진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다. 역사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책 속의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라는 걸. 저는 노트를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 노트 소중히 간직하마. 학생들은 내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저는 마지막으로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교실에서 저는 역사를 가르쳤고 학생들은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떠나야 했지만 학생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진실의 씨앗은 자라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전근을 간 후에도 저는 학생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나오키는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기로 했고, 리에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뉴스 기사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본 고교 교과서, 강제징용 및 위안부 서술 변경 논란. 학생시민단체 역사적 진실 반영해야 목소리 커져.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진실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희망을 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많은 분들과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